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연구팀은 만 2세에서 5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1,500명과 수도권 거주 초등학교 1학년 아동과 학부모, 한국아동패널 종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이 학업 수행 능력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술 분야 사교육은 정서 행동 측면에서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육과 무용 등의 신체 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아동은 성실성과 타인 이해 능력이 높았고, 예술 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많을수록 집중력 부진을 겪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반면 학습 분야 사교육은 초기 학업 수행 능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중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자아 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사회 정서적 측면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연구팀은 과도한 사교육은 놀이와 휴식 시간을 감소시켜 아동의 전인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사교육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교육 외의 다른 요인들이 아동 발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기 사교육의 영향을 분석하고 공교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유아 사교육기관은 8,761곳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66% 이상 집중됐으며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77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은 전국 956곳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6살 이상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한 수학학원 앞. 아이를 데리러 온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또 다른 수학학원. 오후 4시 유치부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니려면 매달 열리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월 테스트 마감이 되셨고요. 수학 한 과목을 사고력, 연산, 교과 등으로 나눠 2곳 이상 다니기도 합니다. 특정 학원 입학 테스트에 붙게 해준다는 소위 입태과외나 학원도 성업 중입니다. 그 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서브과외 시장도 더 커졌고, 서브과외를 하게 된다면 과목당 15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 사교육은 더 활발합니다.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고시에 이어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고시도 등장했습니다. 초등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 로드맵을 짜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세 과목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몇 살부터 이게 시작을? 한글 띄우자마자 그냥 바로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어머님들은. 정부가 처음 실시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조사에선 5살의 81%가 사교육을 받는 걸로 조사됐는데 2살 이하에서도 24%나 됐습니다. 사교육을 할 경우 월 평균 1인당 33만 2천 원을 지출했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154만 5천 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게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고 무리하게 1년, 2년, 3년 선행을 앞서 나가서 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번져 있는 사교육 과열은 취학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뛴 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교 2, 3학년이 90%를 넘겨 초중고 전학년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4년 연속 증가해 30조 원 턱 밑에 도달했습니다. 이마저도 방과 후 학교나 EBS 교재비, 어학연수 비용 등은 뺀 금액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 시장이 조기화, 속진화, 광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교육 연령이 어려지고 진도가 빨라져 이젠 초등생이 수능 영어나 고등 수학을 배우는 게 희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에게 중학생
과정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과정까지 쪼개서 가르치는 상품들을 판매해야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초등 의대반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 마케팅과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심리가 결합해 사교육 시장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입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학원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대체 사교육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인지 상품별로 나이스 학원 정보 시스템에 좀 공시하는 그런 체제로 한다면 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높이는 잦은 입시제도 변화를 지향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장기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장훈경. 이혜미입니다. 자, 4세 고시 이런 말까지 등장한 우리나라의 영유아 사교육 과열 실태를 외신도 조명하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6일 한국의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학원은 영어, 수학, 과학 등 과목에 대한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한국에서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의 대학과 몇 안 되는 대기업의 고소득 일자리를 위한 강도 높은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게 하려고 이런 학원에 의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사교육비 부담 증가는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